청와대 내부에서 네. 대대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 대대적인 문서 파쇄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보여집니다. 26대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한 군데 모아놓고 문세를 파쇄하는 건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6대 한 군데 놓고 한꺼번에 다 문서 파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그 각 비서실에서 네. 자기들 책임 하에 네. 예, 경중을 가려가면서 일단 파쇄를 필요 없는 것만 먼저 파쇄를 하는데 네. 만약에 26대를 모아놓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음. 예, 그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뭐 보이는 거는 다 아. 파쇄를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네. 아무래도 그 속도, 예. 예, 속도 때문에, 예, 아. 예, 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그건 의심입니다, 그냥. 예, 제가. 아.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 안에 각 방마다 다 문서 파쇄기가 있어서 문서 작성 도중에 버전이 낮은 것은 나가면 안 되니까 문서 파쇄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느닷없이 26대를 갑자기 사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하면 뭐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속도 야 네,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예, 족족 다 파쇄했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우려가 저는 퍼뜩 드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지금, 하여간에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네.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음. 근데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네.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황 총리가 자기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흠.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책임자다. 네. 뭐 이 정도의 입장을 냈었죠. 네. 뭐 이번에 비서실장, 경호실장 사의 표명했는데 네. 그 다 반려한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닐까요? 음. 네. 결국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사의도 반려하고 결국엔 청와대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 압수수색을 막아라 우회적으로. 자기가 불어 책임자가 돼가지고 불어를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빠지니 음, 당신네들 옛날처럼 그냥 남아가지고 예. 책임자로서 알아가지고 해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별별 의심을 다 합니다, 요즘. 아, 그러니까 그 본인이 책임자로 그 불어를 하면 이게 여론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네, 빠져 있고 그 책임을 비서실장, 네, 경호실장에게 미뤄서 네. 일단 저번처럼, 예, 저번처럼 저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예,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군요. 하나 좀 깔끔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네네. 예, 계속 뭐 마음이 찌부둥하고 음. 멱지끝이 결리고 꿀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날 뭐 냉장고 뭐 대형 텔레비전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뭐 아무도 그 촬영을 막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우산으로까지 막아서 안 보이게 하고 들여간 그 물건의 정체가 뭐냐. 혹시 네,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 더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어,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이 됐다면 네, 청와대 내부에 네, 대한 압수수색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근데 생산한 걸로 그 리스트는 된 문서가 그 내부에 없고 청와대 내부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저 청와대 본관 비서동이 아니고 본관 쪽 문서라면 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사가로 음, 들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거고 네, 또 예를 들자면 옛날부터 박 전 대통령을 뭐 수첩 공주라고 예,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손에는 뭐 항상 뭐 이런 조그만 네, 핸디한 그런 네, 수첩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수첩들이 다 없어졌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내용이. 예, 그거 가지고 안종범
저 전수석의 수첩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예. 아기가 짝짝 맞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없다. 예. 그러면 그건 이사 과정에서 삼성동 사과로 들고 왔을 가능성이 높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삼성동 자택 사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해야 된다. 검찰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먼저고요. 네. 예. 거기를 했는데 없는 것들이 뭐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필요성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로서는 두 개의 카드가 네. 살아있다.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고 다른 하나는 네. 삼성동 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석들, 비서관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네. 다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출마를 저울질은 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황교안 총리가 말을 굉장히 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취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뭘 정보를 막 이렇게 뭐 출마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심기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친박을 만나고 오면 뭔가 출마를 할 것처럼 보이고, 예. 또 다른 관료들을 만나고 오면 또 안 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서 기자들이 굉장히 그 힘들었어요. 총리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저하여튼 중요한 거는 황 총리가 출마를 접은 것은 저는 가장 관료다운 발상이다. 관료다운 발상이다. 예, 정치인답지 정치인처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마를 접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그 사임 입장을 반려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자기 책임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기 책임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았을 때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단위에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청와대를 지켜라.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안이 여전히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어떤 문지기 역할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막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많은 또 그 율사들도 그 법조계 인사들도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행도로 결심을 해라. 결단을 해라. 압수수색 영장 이제 특검이 들어갔을 때. 근데 그때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려의 책임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으로 돌렸죠. 근데 그게 그때도 이제 본인에게는 허용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권한을 가진 것은 자기는 감독할 권한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한 부분을 내가 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제 상황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실장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고 누구를 비서를 업무를 보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어야 할까요? 지금 안 맞는 얘기인데도 지금 저 기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을 과연 보인다면 실제로 압수수색 같은 걸 거부하고 그런다면 이 대선 불출마가 단순히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박 전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고위무사.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유감스럽게도 법무부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증거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박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주위 사람도 구속돼 있고 증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큰 의미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 법무부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맞아요. 예. 압수수색은 초기에 모르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쯤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 어차피 파기되고 없지 않을까? 파기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기각 예상했잖아요. 이게 인용될 거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옮겨갈 집도 준비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서류들도 아직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소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만들어진 문서가 몇 건이나 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980만 건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1000만 건이 넘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다 파쇄 못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다. 압수수색은. 예, 하나 더. 실질적으로 그 21일 9시 30분까지 소환 통보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개인이 또 막혀서 거기서 힘 빼지 말고 충분히 5일 있다가 그러니까 탄핵된 지 5일 만에 그 소환 날짜를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환 날짜까지 6일, 11일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니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별로 압수수색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압수수색 안 해도 지금 증거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 빼지 않으려고 압수수색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병행해서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해서 남아있는 가능성을 찾는 부분하고 예. 여전히 다른 게 아니라 특검에서는 의료법 위반까지 적용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한테 그렇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전자결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7시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럴 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그게 본인이 1월에 대국민 담화할 때 기자회견 같이 하는 뭐 기자들 모아갖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뭐 보고서를 이만큼 결제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끝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원래는 그 보고서가 다 전자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결제할 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의원님, 보충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사 얘기는요 우리가 2부에서 또 해야 돼요. 아니, 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는 무조건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근혜 구속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거잖아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 봤더니 파쇄기로 다 부쉈더라. 문서를 없앴더라. 그것만으로도 이것은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알겠습니다. 것이 저는 검찰이 이상하다는 거고. 정 의원님. 고 음. 청와대 내부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청와대 본관 비서동이 아니고 본관 쪽 문서라면 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사가로 음흠. 들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거고 네. 또 예를 들자면 옛날부터 박 전 대통령을 뭐 수첩 공주라고 네,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손에는 뭐 항상 뭐 이런 조그만 네. 핸디한 그런 네. 수첩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수첩들이 다 없어졌다. 예. 왜냐하면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뭐 이것저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예. 그거 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예. 아기가 짝짝 맞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없다. 예. 그러면 그건 이사 과정에서 삼성동 사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하나 좀 깔끔하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네네. 계속 뭐 마음이 찌부둥하고 멱지끝이 결리고 꿀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청와대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날 뭐 냉장고 뭐 대형 텔레비전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뭐 아무도 그 촬영을 막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우산으로까지 막아서 안 보이게 하고 들여간 그 물건의 정체가 뭐냐. 혹시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서 더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이 됐다면 네. 청와대 내부에 네. 대한 압수수색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근데 생산한 걸로 그 리스트는 된 문서가 그 내부에 그건 의심입니다. 그냥 제가 네.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 안에 각 방마다 다 문서 파쇄기가 있어서 문서 작성 도중에 버전이 낮은 것은 나가면 안 되니까 문서 파쇄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느닷없이 26대를 갑자기 사가지고 뭔가 했다라고 하면 뭐 묻지도 네. 따지지도 않고 속도 네.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예. 족족 다 파쇄했다고 볼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는 퍼뜩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지금 하여간에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네.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황교안 네.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허락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 황 총리가 자기가 허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흠.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책임자다. 네. 뭐 이 정도의 입장을 냈었죠. 네. 뭐 이번에 비서실장, 경호실장 사의 표명했는데 네. 다 반려한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서 사의도 반려하고 결국엔 청와대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압수수색을 막아라. 우회적으로. 자기가 불어 책임자가 돼가지고 불어를 하기에는 조금 모양이 빠지니 당신네들 옛날처럼 그냥 남아가지고 네. 책임자로서 알아가지고 해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별별 의심을 다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그 본인이 책임자로 그 불어를 하면 이게 여론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네. 빠져 있고 그 책임을 비서실장, 경호실장에게 미뤄서 일단 저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네. 대대적인 파쇄가 일어나는 건 많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내부에서 대대적인 문서 파쇄가 진행 중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보여집니다. 26대를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한 군데 모아놓고 문세를 파쇄하는 건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6대 한 군데 놓고 한꺼번에 다 문서 파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그 각 비서실에서 네, 자기들 책임 하에 네, 예, 경중을 가려가면서 일단 파쇄를 필요 없는 것만 먼저 파쇄를 하는데 네. 만약에 26대를 모아놓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예, 그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뭐 보이는 거는 다 파쇄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예, 이제 네. 아무래도 그 속도, 예. 속도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